예, 3월 20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헌재의 절묘한 방정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상천외한데 어떻게 보면은 인용 4대 각하사면은 이건 기각이다. 그래서 인용해서 한 명만 옮겨가면은 이것은 각하가 된다. 문형배 입장에서는 딱 기각이 될 것 같으면은 좌파의 눈치를 봐서 잠부를 남겨놔야 되니까 각하 쪽으로 가면 한 명만 절로 건너가 버리면은 각하가 된다. 그래서 각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문형배에게도 차선책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라. 굳이 인용 안 해도 차선책이 있다. 그것을 또 나중에 실제로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가, 뚜렷한 메시지가 없잖아요. 헌재를 향한 메시지. 저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도 좀 기자회견도 하고 메시지를 내고 활동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차분한 거는, 최근에 그 메시지 2개 낸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반대를 외치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 그분에 대한 그 빈소에 메시지를 냈고, 또 지금 단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 스탠스가 지금은 뭐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딱 웅크리고 남산의 호랑이처럼 조용히 있는겨. 그리고 이게 날카로운 눈으로 이게 다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스탠스다. 바람직하다 봐요. 관찰을 하고 있다. 예, 네. 지금 이제 괜히 또 이게 메시지를 함부로 내면 네. 또 이게 어떤 역풍이나 또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 담담하게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서 어느 경우든 이게 두 경우 다 메시지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헌재 결정이 나오면 저는 굳이 헌재까지 갈 필요도 없다 봐요. 선거 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경호 선거하는 문제도. 날. 그렇죠. 선거하는 날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게 조용히 담담하게 침묵하면서 날카롭게 관찰하다가 선고되면 그때 메시지 내는 게 바람직하다. 뭐 지금 저는 현재 그 태도가 네. 아주 적절하다 봅니다. 선거되기 전에 선거 기일을 잡혔을 때 메시지를 내는 거는 어떤가요? 선거 기일을 잡혔을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뭐 현재에 대해서 네. 괜히 또 이게 부당한 압박을 한다 어쩐다 예. 이렇게 논란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예, 한번 이게 담담하게 예. 결과를 지켜보고 예. 그때 가서 이게 내는 게 맞다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헌재를 향해서 처음에 이제 좌파에서도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귀를 하니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사실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어느 정도 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헌재에 돌아가는 분위기. 그래서 좀 자신감을 좀 표현을 하는 거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모르죠. 근데 뭐 대통령이라도 이제 워낙 헌재가 보완을 하면요. 어떨지는 뭐 모르겠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약간 오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8대0은 이게 예측 못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보다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일단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질 않아요. 예, 저는 맞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잖아요. 그럼 가장 결정적인 제1의 영향을 주는 사건이 뭐냐? 하나만 꼽아라. 예. 하면 이게 직연의 구속 취소로 봐요. 그렇죠. 예. 만약에 구속돼 있었으면 예. 솔직히 기각을 밀어붙이는 재판관 힘이 빠지잖아. 그렇죠. 구속돼 있으면 이게 예. 복귀해도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풀려났고요. 맞네. 그거는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이 크고 예.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보면 적법 절차가 그만큼 이게 강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예. 상당히 적법 절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제1의 영향을 준 사건은 직위원 판사의 예. 구속죄다. 예. 따라서 대통령이 관제에 복귀해서 딱 위에 앉아 있는 이것만 해도 이게 헌재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사법연수원에서 오락부장을 했던 지기영 부장판사가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락부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은 헌재에서 심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직무 복귀를 시켜줘도 감옥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럼 직무 복귀가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사실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석을 신청을 해서 뭐 이런 경우는 또 그 다음 문제고 지금 그 석방이 돼서 이 관저에 있으니까 헌재가 결론만 내려주면은 그냥 용산으로 출근하면 돼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바로 거기 이제 직무 복귀가 되거든요. 아, 그 지기현 판사가 그러니까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를 해서 헌재에 영향을 미친 것뿐이 아니고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 기각을 해야 된다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된다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어떤 그 명분을 주고 그런 측면이 또 있었네요. 예. 그게 보석하고요. 구속 취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석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이게 보석은요. 구속이 정당하다는 거로 잠수 빼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보석이 되면 이게 그 증거 능력이나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거는 구속이 불법이잖아.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서류나 증거 능력도 전혀 없잖아요. 예. 증거 능력이.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게 구속 취소는 이게 공소기각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석은 이게 유죄 나오거든요. 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돈으로 비교하면요. 보석은 돈 안 주잖아. 예, 예. 구속 취소는 이게 구속된 동안 돈 줍니다. 아, 나중에 내가 부당하게 구속돼서 이렇게 해서 그 하면. 대통령이 돈 받아온다니까? 아, 그렇겠네. 그 돈은 이게 뭐 누가 가져갈지 저도 밥한 얻어먹을지 하여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 안 하고 처음부터 예.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한 거죠. 이것을 한번 다퉈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퉈보자.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하면은 그걸 다투는 게 아니고 과연 지금 그 어떤 일시적으로 예. 풀어줘야 되는지 이거를 다투는 건데 구속 취소는 아예 구속이 잘못됐다. 예. 정면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재명은 정면 승부를 안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거가 더 앞서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어떤 탄핵 선거보다 굉장히 지금 당황한 것 같은데 기어코 최상목 탄핵을 또 그 발의를 했습니다. 그 한덕수 복귀를 하면 이제 월요일 날 사실상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복귀하면은 그냥 만약에 그 다음에 이렇게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시켜 버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고 경제부총리 그냥 지금 바쁜 미국의 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서 통상 압력하고 이 바쁜데 경제수장을 직무 정지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뭐 한단으로 하면 이게 그냥 화풀이죠. 화풀이. 아, 예. 왜 마흔여가 안 해? 명분도 실력도 없어. 예, 없어요. 이게 없어요. 모든 언론에 명분도 없어요. 예, 예. 그렇잖아요. 한덕수 복귀 기다리고 예. 보자는 게 뭐 잘못됐나요? 예. 언제까지 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이게 실익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다고 이게 만약이가 뭐 임명됩니까? 음. 우리 한덕수 복귀하면 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밀어붙이려 하냐? 저는 이제 그 만약 임명 안 한 데 대해서 화풀이, 분풀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아직도 5대5로 보는 게 예. 발의는 30번째죠. 근데 옛날도 29번 발의하고 13번 통과했잖아요. 예. 발의는 했지만 이게 통과까지 할 수 있을지 아직도 의문이고 그렇죠. 아무 실익이 없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시하기 우원식입니다. 예. 우원식이가 이제 이재명 차하고 냉랭하다. 예. 이렇게 해요. 예. 제가 우원식 척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의장 될 때 추미애를 밀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때 주변에 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 예. 우원식은 원래 김건택이잖아요. 예, 예, 예. 따라서 이제 우원식이가 자기도 이게 꿈이 있잖아. 꼭 한 게 있구나. 아, 꿈도 있고. 26일 날 이재명 재판 보고 예. 이재명이가 날아갈 가능성이 많잖아. 그때 봐서. 그럼요. 본회의 열든지 안 열든지. 원래 그렇죠. 본회의가 27일 7일인데 또 열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 24시간 72시간이잖아. 그렇지. 27일 본회의가 열고 나서 그때 보고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니까 또 원식이 본회의를 열어야지 최상목 거를 처리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26일 되면 우원식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겠다. 예. 이재명 입장에서는 예. 우원식도 이게 꿈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5대5로 예. 5대5로 보고 있고 이게 실제 통과될지는 좀 더 변수가 많다. 예. 특히 26일 날 이재명이 날아가면 그렇죠. 또 이재명 힘도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예. 여러모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원식의 쿠데타 이런 게 있는데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보면은 박찬대가 지금 그러니까 최상목 탄핵 발의를 가지고 이재명을 죽인다 오히려 박찬대가 이게 강경파를 이제 몰아붙여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어제 누군가에서 좌파 쪽에 누군가에 들었는데 이재명은 여기까지 안 가려고 했다. 최상목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박찬대하고
원내 지도부, 그 원내 지도부 그 김용민하고 네. 박승준하고 예. 이렇게 몰아붙였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정도 되면은 레임드 본 것 아닌가. 그 이제 수요일 날 선거 앞두고. 근데 우원식도 이제 그날을 지켜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때 그 시점 되면은 그 일종의 친일 쿠데타도 일어나겠네요. 비명계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친명 안에서도 좀 손절론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거 정선인데 민주당 예. 가장 이게 그 온건파 순대로 보면 예. 가장 온건파는 이제 정성호입니다. 아, 친명 자장이지만은 예, 온건파예요. 그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야. 예, 예. 이재명이 딱 있고 예. 그다음에 더 강한 놈이 바로 이게 박찬대고 예, 예. 더 강한 사람이 박성준이라는 거는 기사가 났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가장 강경파는 김용민이다. 그렇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강경파야. 그러니까 이재명 아, 입장에서도 그렇네. 이게 그 오히려 이제 자기들 자장 그룹에서는 네. 말리잖아요. 김부겸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런데 원내대표단에서 아들이, 강경파잖아요. 아들이 그냥 막 설치네. 그러니까 예, 이재명 이재명으로서 입장에서는. 이게 그 상당히 예. 딜레마 있고. 근데 이제 이재명이도 최상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문영배나 워낙 많은 게 필요한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직무 유기 현행범이니까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막말까지 했잖아요. 마라. 그렇지. 요거 가지고 제가 이게 방송 매일 가가지고 이재명을 공개한 게 있어요. 예. 저 그러죠. 야 이재명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면 네가 체포하러 가라. 아, 바로 거기 네가 가라. 또 천막 쳐놓은데 바로 그 앞에 종합청사 있잖아요. 거기 박찬대하고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럼 수갑 가지고 가가지고 최상목이 묶어가 그럼 되겠네. 경찰에 넘겨봐라. 그럼 되겠네. 국민들이 뭘 하겠냐? 왜 니는 안 가고 개딸들 시키냐? 그러니까. 이제 방송마다 그냥 공개해버려요. 예, 예. 네가 잡으러 가라 네가. 그렇지. 누구나 잡을 수 있다 했잖아. 바로 그 앞에 맨날 가잖아. 그러니까요. 지금도 저 오늘 토요일 또 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자기는 잡으러 안 가고 왜 남들 네. 보고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황당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정치적으로 그 실각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각 위기예요. 이게 절묘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그 선거가 먼저 돼서 이재명은 그것밖에 바랄 게 없었죠. 인용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직후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하면은 설마 이심이 나를 그 선고를 하겠어. 그 대법원도 그렇고 선고를 하겠어. 이제 그때부터 무조건 모든 사법 위기를 뒤로 다 넘겨버리려고 했는데 자기께 먼저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께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일단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뭐 대북 송금 가지고도 무슨 뭐 재판 지연수를 막 쓰고 했지만은 이거는 그 이심이 그대로 이제 선고는 26일 날 되는데 예상 형량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약간 뭐 조정돼서 하향 조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벌금 100만 원 이하는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많이 걱정해요. 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예. 상당히 그 이상 기류가 좀 흐르고 있다. 판사 그래요?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판사도 있었고. 옛날에 김동영이가 그때 우리 막 실형 놓을 거다 예, 예, 이러면서 예. 우리 기대했다가 위정교사. 무죄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판사가 두 명이 그 정재호 네. 이분이 25기 최고참인데 예. 고참인데 재판장은 아니죠. 예. 재판장은 근데 재판장에 최연정.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예. 대등재판부는. 아, 예, 예. 따라서 이제 정재호가 광주 예. 살레시오. 예. 근데 이분이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동성들끼리 혼인신고 해주자. 예. 제일 이게 급진적인 주장을 한 좌파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대법관 후보로 한번 갔다가 물먹는데 예. 꿈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대법관 1순위다. 그렇잖아요. 아, 그럼 뭔가 옛날에 권순일이가 대법원장 해보려고 이게 김만배하고 이재명 그렇죠. 사귀 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법원장. 따라서 이게 저는 정재호가 가장 문영배보다 좌파입니다. 어쩐지 몰랐어요. 예, 예. 과거에 판결을 보고 저 근거는 판결 동성연애 내용. 판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진보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주심이 이예설인데 예. 이예설은 이게 그 순천인데 예. 개딸 판사란 말이 있어요. 이쪽에 믿을 만한 정보입니다. 예, 예. 따라서 이게 판사 리스크가 최대 관건이다. 예. 그거만 하면 이게 1심이 뒤바뀔 확률이 없고요. 예를 들어 이게 1심이 유죄 놓잖아요. 예. 이게 무죄가 될 확률은 뭐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법리만 보면 이게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판사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예.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이게 100만 원 밑으로는 안 가지 않겠나. 예. 근데 그 확률적으로 보면 항소심 가족이 좀 깎아주는 게 있죠. 예.
깎아주는 거는 이게 평균 한 40%입니다. 네. 60%는 기각. 예, 예, 예. 한 40% 정도 깎아줘요. 예, 깎아줘도 조금 이게 깎아줄 수는 있겠다. 예, 깎아줘도 그러게 저거 100만 원 밑에 어렵다. 징역형인데 어떻게 예. 100만 원 밑으로는 너무 쏙 보이잖아요. 100만 원 그러니까요. 밑으로는. 그리고 일단 뭐 성향이 이제 요즘은 어떤 재판을 앞두면 판사 성향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김동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동연뿐이 유창훈, 뭐 건순일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석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게 확실하면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 이건 또 2심이고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그 판사들이 그 합의부에서도 내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거짓말 중에서 백현동 건은 그 김인섭 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백현동 옹백 아파트 4단계 용도 상향이 이재명은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브로커 김인섭 씨가 75억 원 받고 이렇게 인허가 장사를 한 거라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지기현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한승진 그 1심 선거법 1심 선고 한승진 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이 법리적으로 확실한 걸 가지고는 완전히 그렇게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 보는데 이제 이게 뭐 믿을 만한데 들은 이야기 사석에서 정조 부장이 사석에서 뭘 했냐면 이게 이거 1심이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오나 이런 그래요? 의혹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런 이게 최대 이제 백현동이잖아요. 문제는 김문기는 그러고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쟁점이 뭐냐? 여기 경기도 국감에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자기들도 인정해. 그러면 이게 국감에서 거짓말하면 국회에서 정 감정에 관한 법률 그 위반. 저번에 한번 자기들 주장한 적이 있어요. 요걸로 처벌해야 되고 다른 법을 하면 안 된다. 이 주장 왜 공직선거법을 하냐? 요 주장이 갑자기 세게 하고 그때도 요 주장에 대해서 정재호 부장이 일리 있네. 개가 솔깃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 지금 첩보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판례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판례가 옛날에 국회에서 위정하면서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해서 허위사실로 그러니까 국회 정감정으로 처벌하고 또 이게 명예훼손 또 처벌했다고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창수 팀이 공소 유지하고 있잖아. 이창수 팀이거든요. 성남에서 와 있어요. 중앙하고 반반씩. 그래서 저는 이 백현동 수사는 이창수가 한 거예요. 성남에서 한 거예요. 맞네. 김문기는 서울에서 했고. 맞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판례가 있고 또 이게 판사가 있으니까 무죄는 못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니까 저 김동연 때 뒤통수를 하면 제대로 맞아서 미리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판사들 성향과 고향 모든 걸 분석하겠습니까? 미리 엄중 경고를 이제 해야죠. 그렇습니다. 김동연 때 그냥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조율을 한계시켜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김동연도 정말 좀 그 이재명에게 그냥 우호적이구나. 그래서 뭐 그 정도 재판 안 나와도 그냥 뭐 묵인해주고 막 이 정도구나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그때 판결을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이정교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요새 이 판사들이 또 이 이재명이 이 법원에 계속 그 추파를 보내고 있잖아요. 법원에 뭐 예산도 다 올려주고 법원 검찰은 다 깎아버리고 법원 예산 올리고 또 심지어 법원의 그 수건 사업도 다 해결해 줬잖아요. 법관 임용 기준 팍팍 낮춰주는 법안도 다 처리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이 법원에서 호흡을 맞출 수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판사들에게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 그 3명의 판사 그리고 일단 어쨌든 대등재판부지만 부장판사 최은정 부장판사는 뭐 그런 그 어떤 이념적 편향성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항에서 고등학교 포항 출신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갔다고 하는데. 외대 송현역. 그게 다 그래서 외웁니다 저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워낙 저희들이 판사한테 쇼크를 받은 적이 많아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는 그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고 이재명이 최근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어차피 5개의 재판을 일일이 방어하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몽땅 이것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재판 진행 절차를 무시를 해버리고 딱 그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은 그때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집권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6번 폐문부제 했다잖아요. 6번. 와, 6번 폐문부제 하고. 여기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대장동 그 정인으로 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정인 안 나가고. 예. 이런 게 지금 완전히 자기 사법 리스크를 한꺼번에 저 뒤로 넘겨버리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대북 송금은 6번 안 받은 게 뭐냐면요.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이제 그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옆에 박정호 부장판사가 재판했는데. 그렇죠. 다른 옆에 재판부에서 하죠. 예. 기피 신청 여부를. 근데 그 판사 3명이 다 바뀌잖아. 예. 그럼 실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각하된 거예요. 예. 각하 이제 그렇죠. 그럼 이게 각하된 결정문이 도달되면 도달돼야지 재판 도달되면 날짜가 이게 잡히죠. 일주일 이내 예. 적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시항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 실익이 없잖아요. 다 실익이 바뀌었으니까. 없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그 도달되고 일주일이 지나가 적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본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6번 안 받고 변호사가 받았는데 예. 또 이게 사기치는 게 변호사가 받았으니까 괜찮다. 아,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게 그거는 민사의 이야기고 아, 민사에는 이게 변호사가 대리권이 있어요. 예, 예, 예. 형사는 당사자가 출석 안 하면 선고도 못 합니다. 예, 예. 형사재판에 변호사가 대신 수령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국민 눈속임이네, 아니, 눈속임. 형사는 국선 변호도 많은데 아, 자기 법 안다고 변호사라고 국민 속인 거네, 그럼. 완전히 사기친 거죠. 오늘 네. 조선일보 사설도 지적했지만 네. 이재명이한테 확실 안 하고 나중에 절차 시비 건다고요. 예, 예, 예. 근데 6번 안 받는데 그 사이에 김혜경께 2번 왔거든요. 예, 예. 그건 받았어. 그건 받았어, 맞아. 예. 와, 김혜경이가 사는 집에 사람 바가 선택적으로 받아. 따로 사는 거 아닌가? 아니, 그 가족이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웃기잖아. 그랬네. 그럼 이게 그 때문에 한 달 지연됐어요. 그러니까요. 심각한 게 그 저는 사법 방해 행위다. 그러니까 그 법원도 이제 수원법원 이제 그랬죠. 그냥 민주당사 대표실로 갖다 주라. 아니면 이게 국회의원회관을 갖다 주라. 네. 말라고 이게 직원이 3번 갔거든요. 예, 직원이 3번 집으로 갔잖아요. 예. 말로 집으로 가냐. 저번에 공직선거법 때는 국회의원회관으로 가서 바로 줬어요. 그렇게 집행관. 했어야죠. 예. 수원덕에 설마 집에 가면 있겠지 하고 갔겠지. 이제 빨리 그 의원회관으로 갖다 주라. 예. 요게 이제 그 대북 송금을 지원한 거예요. 네.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명하잖아요. 예, 예.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본재판은 아, 김만배, 그거, 유동규, 예. 남욱, 정영학 예. 이런 재판이잖아요. 요게 이제 판사가 조영우 부장판사가 오가 신속하게 일주일 2-3번 해가 이제 끝냈어요. 네. 마지막 정인이 정진상과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를 몇 번을 정인 부를까 했더니 뭐 유동규 씨는 3번 필요하다. 네. 뭐 남욱이도 뭐 1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5번 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무단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바쁘다는데 뭐 바쁜 게 없고 다른 재판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판사가 이제 조영우 판사 또 강직해요. 그게 신준 스타일이야. 조영우 요즘 좋은 판사 많아요. 좋은 그랬더니- 판사도 많고 나쁜 판사도 많네. 네. 다음에 월요일 안 놓으면 네. 과태료 때린대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네. 또 안 놓으면 개끌듯이 끌고 갑니다. 강제 구인. 음. 아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원칙대로 하면 이게 이 바쁜데 5번가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인데 또 이게 이재명은 입이 화근이잖아. 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 위정 또 되지 위정. 예, 위정. 할 수가 없지. 위정 무서워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어이, 그거 5일 선수하잖아요. 동안 하루 종일 정언하는데 선수하잖아요. 선수하죠. 위정 겁나죠.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위정, 그러니까 이게 정인으로 안 나가는 이유 중에 뭐세 뭐 국회의원을 바쁘다고 있지만은 내가 대장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 이게 참네. 아니 당군인의 최대 업적이라는 거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가면 위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처벌을 받을까 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은 시간은 이제 다가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시간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시간 싸움인데 일단 시간 싸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완성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완성이라기보다 이재명의 완패죠. 완전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했는데 이제 내용만 거기다 이제 채워지면은 이게 좀 완성이 되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 일주일 후 조정의 법대로 시간에는 좀 더 좀 자신감 넘치는 그리고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